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석유 대기업 트럼프의 바이든 기후법 폐기하지 말라고 촉구? 그리고 무시당한 여성 군인들의 학살이 10월 7일 실패를 상징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최신 기사를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의 주제는 바로 석유 대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기후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석유 산업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그가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킨 기후 법안을 철회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석유 대기업들은 이 기후 법안의 일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석유 산업이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많은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석유 회사들은 이 법안을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포집 및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덕분에 법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 덕분에 석유 회사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기후 법안을 그린 뉴스캠이라고 부르며 폐지하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 법안의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조항만큼은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저탄소 프로젝트는 세금 혜택 없이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크서덴털 퍼트롤리엄은 대기 중에서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석유 대기업들은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액 공제를 유지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손모빌과 필립스 66 같은 대기업은 탄소 포집과 재생, 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의 IRA의 세액 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폐지되면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측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유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석유 산업의 큰 지지자였고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석유 업계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도 석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저탄소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의 기후 법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석유 산업이 더 이상 단순히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탄소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IRA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탄소 포집과 같은 저탄소 기술 지원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석유 대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바이든의 기후 법안을 전면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석유 회사들도 이제는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스라엘 나알 오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로 인해 나알 오즈 기지에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여성 군인들이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사전에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무시되었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에서 정보와 군사적 실패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나알 오즈 기지는 이스라엘 남쪽 카자 국경 근처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여성 감시자들이 국경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감시자들은 몇 달 동안 국경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상관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의 우려는 묵살되었습니다. 이 감시자들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경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월 7일 아침 하마스의 무장 세력이 기지를 습격하여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고 일부는 납치당하기까지 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6시 30분 하마스의 무장 세력이 나알 오즈 기지로 몰려들었고 기지 내 감시자들은 즉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이 오지 않았고 기지 내 군인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50명의 군인들이 그날 목숨을 잃었고 그중 15명은 감시자였습니다. 또 7명의 감시자는 납치되어 가자 지구로 끌려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감시자들은 국경에서 하마스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무장 세력이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수차례 보고했으며 하마스의 공격 준비를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이스라엘 군 당국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기지 습격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정부와 군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 및 군사적 실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할 오즈에서 딸을 잃은 부모들은 정부가 왜 자녀들을 보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정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할 오즈 사건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과 정보 체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젊은 여성 군인들이 경고했던 위협을 무시한 결과는 매우 비극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더 나은 대응과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